네, 네, 고영진 의원입니다. 종부세 얘기를 좀 더 할까 하는데요. 부총리님, 예,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은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기본공제액을 12억으로 올리는 중재안을 계속 견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제가 그거를 지난번 협의할 때까지 그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를 위해서 우리 국세청장 답변이 10월 20일까지 법안이 개정되면 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까? 예, 그렇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거죠. 왜 12억으로 올리려고 12억으로 기본공제액 1억 정도인데 올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원론적으로 12억이냐 14억이냐 특별공제를 1억 3억을 더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출발점이 네네. 우리가 금년도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몇 가지 조합이 필요한데 그 조합 중에 하나가 특별공제 3억 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14억까지 가야 되는데 2020년 수준은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 뭐 대선 과정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혹시 드렸고 이제 기재부 장관을 가셨으니까 예. 금년 3월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20년, 21년 얘기하다가 최종 당정 협의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은지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언론 등을 통해서 언론이 확인한 아니고 다 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언론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당시 원내 대변인께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고 이해를 뒤에 얘기한 건 구했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만 듣고 뒤에 얘기한 건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3월 공시가 발표 앞둔 당정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과표 산정 시에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했었어요. 하여튼 그런 사실을 자꾸 애써 무시하고 마치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 것처럼 정부 여당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그걸 다시 확인을 하세요. 제가 누차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만약 우리가 20년이 아니고 21년 우리가 과표를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부총리께서 우려하시는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한 종부세 대상이 과도하게 편입되는 것이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21년 과표를 해서 그대로 고정됐을 거 아닙니까? 추가로도 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21년 공시 가격으로 네. 하면 그거는 곧 21년 그러니까 저는 종부세 부담 수준이 지금 이 시기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여러 혼란이 있다 뭐 한다 약속 우리가 지금 21년 과표 적용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종부세의 대상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이 그 선에서의 종부세가 부과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 구성이 뭐 안 된다 어쩐다 그런 이유로 지금 정부가 소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내놓으면서 공정시장 가액을 60%로 하향 조정해 버렸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요 11억으로 공제액 상향할 때도 8월 31일 날 처리했어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재부가 60%로 하면서 모든 일들이 민주당이 같이 동의했던 부분들도 같이 추진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속에서 지금 14억이니 12억이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12억 정도로 가자고 나온 건데 이건 한번 다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가 왜 이렇게 혼란을 주고 그랬던가를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11억에서 12억 사이에 그 2021년 자료에 의하면 그 인원이 한 2만 9천 명쯤 되거든요. 그리고 1인당 세액이 약 9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게요.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재산세 평균보다도 훨씬 적은 그런 액수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가 부총리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국세기본법에 소액 부징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주 소액이면 세금 부과를 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종부세 그러면 적어도 어찌됐든 집값이 좀 있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근데 기껏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슨 뭐 부자 감세 뭐 이런 얘기하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징수 구간하지 않으면 부자 감세 논란도 피하고 징수 대상도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혹시 모르셨다면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깊이 있게 그 부분을 보지 않아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어느 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출발선상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걸 할 때는 금년도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게 저희들은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아까와 같은 몇 가지 조합이 있었고 그거를 여태까지 상의 드렸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일단 했고 나머지 한 가지 그 11억에서 14억 공제 그 사이에서 12억까지 마지막에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20년이 아니고 21년이다 하면 이제 그 출발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조합도 틀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30초 넘는데 1분 떨어지. 몇 분 안 계시니까. 네, 마지막 좀 첨언하고 싶은 거는 대상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특별 공제를 올릴수록 혜택은 누가 봅니까?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이 보는 것이고 밑에 그걸 살짝 넘는 그 중간에 있는 11억에서 14억 분들은 별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대상을 줄이는 게 목표라면 저는 특별공제 자꾸 올리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다른 방식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